안녕하세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어드리는 다시 이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권으로 새롭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988년도 4월호를 시작하겠습니다. $7의 값진 꿈, 메리루 크링클러. 자식이 소원을 갖고 있을 때 아버지가 기도를 하면 작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바이올린 구함, 많이 지불할 수 없음, 전화 땡땡땡. 왜 그것이 내 눈에 띄었을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안내 광고를 거의 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신문을 무릎 위에 놓고 눈을 감은 채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했다. 우리 가족이 농사를 지으며 겨우 연명해 나가던 대공황 때였다. 그때 나도 바이올린을 하나 갖고 싶었는데 우리 집에는 그것을 살 돈이 없었다. 나이 쌍둥이 언니들이 음악에 대한 취미를 나타내더니 해리어트에는 할머니의 피아노로 연습하고 수제는 아빠의 바이올린을 사용했다. 간단한 곡조를 치던 쌍둥이 언니들이 점점 더 많이 연습하자 곧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게 되었다. 우리 어린 남동생은 음악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집안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아빠는 콧노래를 부르고 어머니는 휘파람을 불었다. 그리고 나는 그저 듣기만 했다. 내 팔이 바이올린을 다룬 만큼 충분히 길어지자 나는 수젠의 바이올린을 연주해 보기로 했다. 탄탄한 활이 현을 가로지르면서 내는 감미로운 소리는 너무나 좋았다. 오, 내가 바이올린을 얼마나 갖고 싶어 했던가. 그러나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쌍둥이 언니들이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할 때 나는 그 광경을 내 마음속에 똑똑히 새겨두기 위해 눈을 감았다. 나도 언젠가는 저기 앉을 것이다 하고 가만히 맹세했다. 흉년이 들었다. 추수를 했으나 우리 집은 바라던 만큼 수입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집안 사정이 어렵기는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빠, 나도 따로 내 바이올린을 가질 수 없어요? 하고 부탁했다. 수제네 것을 함께 쓸 수 없겠니? 나도 학교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동시에 같은 바이올린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아빠의 얼굴은 서글퍼 보였다. 그날 밤 그 이후 여러 날 밤 나는 아빠가 가족 기도에서 하느님께 주여, 메리루가 제 바이올린을 갖고 싶어 해요 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식구가 모두 식탁 주위에 둘러앉았다. 쌍둥이 언니와 나는 공부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으며 아빠는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 사는 조지 핑클이라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핑글 씨가 바이올린을 잘 켠다고 아빠가 말했다. 아빠는 편지를 쓰면서 일부 내용을 큰 소리로 내어 어머니에게 읽어주었다. 몇 주 뒤에 나는 아빠가 쓴 편지 내용 중에 소리내어 읽지 않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셋째 딸에게 줄 바이올린을 구해줄 수 있겠어요? 나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없지만 그 애가 음악을 좋아해서 우리는 그 애에게 자기 악기를 갖게 해주고 싶어요. 몇 주 뒤 컬럼버스로부터 회신이 오자 아빠는 가축을 봐줄 사람을 구하는 대로 우리는 앨리스 고문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러 컬럼버스로 갈 거다 하고 말했다. 드디어 떠나는 날이 되어 우리는 차를 몰고 앨리스 고모네로 갔다. 고모댁에 도착한 후 나는 아빠가 전화를 거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아빠는 전화를 끊더니 나에게 메리루, 나하고 핑글 시내를 방문하지 않을래? 하고 물었다. 좋아요 하고 내가 대답했다. 아빠가 차를 몰아 어느 주택가로 들어가서 고풍 어린 아주 멋진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 현관에서 벨을 눌렀다. 아빠보다 더 나이 들고
키가 큰 어른이 문을 열었다. 어서 와요. 아빠와 그는 열렬히 악수를 나눈 뒤 곧 말을 주고받았다. 메리루, 내 이야기를 들었다. 아빠가 너에게 줄 큰 선물을 마련했지. 핑크씨가 우리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그가 케이스를 집어들어 뚜껑을 열고는 바이올린을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다. 멜로디가 폭포처럼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오, 나도 저분처럼 연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분은 그 곡을 끝낸 뒤 아빠에게 말했다. 칼, 중고품 상점에서 이것을 7달러에 샀어요. 좋은 바이올린이에요. 메리루가 이것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말을 끝낸 뒤 핑클씨는 바이올린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내가 드디어 영문을 알아차렸을 때 아빠의 눈에 눈물이 글썽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바이올린은 내 것이었다. 나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쓰다듬었다. 나무는 황금빛이 도는 갈색이어서 햇빛을 받았을 때 따뜻해 보였다. 참 멋있어요 하고 내가 겨우 숨을 쉬면서 말했다. 우리가 다시 앨리스 고모네로에 돌아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아빠가 엄마에게 윙크를 했다. 그제서야 나만 빼고 우리 식구 모두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첫 레슨을 위해 내 바이올린을 학교에 가지고 가던 날, 내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는 누구도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뒤 여러 달 동안 나는 매일 바이올린을 연습했다. 턱 밑에 닿는 따뜻한 나무의 감촉은 마치 내 몸이 일부처럼 느껴졌다. 학교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었을 때 나는 흥분으로 떨었다. 나는 바이올린 파트의 세 번째 줄에 앉았으며 마치 여왕의 의상과 같은 흰 오케스트라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나의 첫 공개 연주인 학교 오케스트라 공연을 맞아 내 가슴은 몹시 두근거렸다. 강당에는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객이 들어찼다. 우리가 낮은 음으로 악기를 조율하고 있는 동안 관중석에서는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스포라이트가 우리에게 비춰졌으며 연주가 시작되자 장내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틀림없이 모든 관중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느꼈다. 아빠와 엄마는 온 세상이 경탄해 주기를 바라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바이올린을 쳐들고 있는 어린 딸을 보고 긍지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 뒤 세월은 전보다 더 빨리 흘러가는 듯했다. 그리고 언니들이 졸업한 뒤에는 내가 오케스트라의 제1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 2년 뒤 나도 졸업했다. 나는 소중한 바이올린을 케이스 속에 집어넣고 어른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나는 그 후 간호학교, 결혼, 병원 근무, 그리고 내 딸을 낳아 기르는 일 등으로 바쁜 세월을 보냈다. 또 여러 해가 흘렀다. 나는 이사할 때마다 바이올린을 가져갔다. 짐을 풀 때면 그것을 조심스럽게 깊숙한 곳에 두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것을 무척 아끼고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곧 바이올린을 연주하겠다고 나 자신에게 다짐했다. 우리 아이들은 바이올린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씩 결혼하여 집을 떠나갔다. 그런데 이제 내가 신문에 이 안내 광고를 대하고 있다. 나는 애써 생각을 현실로 돌아오게 하여 그 광고를 다시 읽었다. 그것은 나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신문을 옆으로 제쳐놓고 내 바이올린을 찾아봐야겠어 하고 나는 중얼거렸다. 옷장 깊숙한 속에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찾아냈다. 뚜껑을 열고 장밋빛 벨벳 천에 아늑히 놓여있는 바이올린을 들어올렸다. 나는 손으로 황금빛 나무를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현을 조정하고 활을 조이고 활줄에 송진을 칠했다. 놀랍게도 바이올린은 옛날 모습 그대로 있었다. 그 다음 내 바이올린은 내 기억 속에서 떠난 적이 없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들을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 바이올린을 켰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
내 소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아빠를 생각했다. 내가 아빠에게 제대로 감사했는지가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이윽고 조심스레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다시 집어넣고 나서 나는 신문을 들고 전화기 쪽으로 걸어가서 다이얼을 돌렸다. 그날 한참 뒤 낡은 자동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멎었다. 30대 남자가 현관문을 노크했다. 누군가가 나의 광고에 응답해 주기를 기도해 왔어요. 저희 딸애가 무척 바이올린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가 바이올린을 살펴보면서 말했다.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악기점에 팔면 상당한 돈을 줄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7달러요 하고 대답했다. 정말입니까? 하고 그가 물었다. 그렇게 묻는 그 남자는 우리 아빠를 생각나게 했다. 7달러요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고 나서 당신의 어린 딸이 나처럼 이 바이올린을 즐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덧붙였다. 그를 현관까지 배웅하고 문을 닫았다. 커튼 사이로 내다보았더니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자동차 문이 열리더니 한 소녀가 아버지한테 달려왔다. 그 남자는 딸 쪽으로 바이올린 케이스를 내밀었다. 소녀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끄라는 다음 무릎을 꿇고 케이스를 열었다. 소녀가 바이올린을 살며시 만지자 그것은 늦은 오후의 햇빛을 받아 환히 빛났다. 그 다음 소녀는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짧은 글입니다. 갑자기 눈이 나빠진 친구가 안경을 맞추러 안경점에 갔다. 안경을 쓰고서 조심스레 몇 발짝을 걷던 친구가 상당히 어지러운데요? 하고 말하자 주인 아저씨는 3일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거리에서 그 친구를 만났다. 검은테 안경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야 며칠 고생했겠구나 하고 말하자 그 친구는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했다. 뭐 별 고생 안 했어. 안경을 3일 동안이나 잘 모셔놨다가 4일째 되는 날부터 쓰기 시작했거든.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삼리 SDS. 짧은 글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급 호텔에 묵고 있을 때의 일. 옥상 라운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투명 유리벽으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한 여자가 옆의 사람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들렸다. 저 말이에요. 제 남편은 이런 데를 아주 싫어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멀미가 나고 속이 메스껍다고 하거든요. 그러더니 잠시 후 비행기 조종사인데 말이에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엘리베이터 한 두 층 더 내려갔을 때쯤 해서 어떤 남자가 조용히 물었다. 어느 항공사죠? GWM.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